안녕하십니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든든한 아침 TV입니다. 오늘은 특히 60대, 70대, 80대 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기랑 계란, 두부 열심히 먹는데 왜 기운은 점점 빠지고 계단만 보면 겁이 날까요? 왜 단백질 보충제까지 사 먹었는데 배만 더부룩하고 화장실만 자주 갈까요?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백질 양보다 내 나이에 맞게 잘 흡수되는 단백질을 고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의 단백질이 왜 약보다 먼저인지, 단백질 얼마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한 이유, 노년에 특히 좋은 단백질 음식 3가지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는 이유. 사람은 40대 중반부터 해마다 근육이 줄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kg씩 빠진다고 보셔도 과장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주를 안아주고 싶어도 팔에 힘이 없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무엇보다 잘 넘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 입원, 재활. 그때부터는 예전처럼 걷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는다. 혈압약, 당뇨약만 챙길 게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노년의 단백질.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젊었을 때는 삼겹살 실컷 먹고 라면 하나 더 먹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위도 튼튼하고 근육 만드는 속도도 빠르니까요. 그런데 노년에는 다릅니다. 소화력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되는 단백질이 훨씬 적고,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류신 양을 넘겨야 하는데, 두부 계란만 조금씩 드셔서 문턱을 못 넘기는 경우가 많고, 단백질만 먹고 밥을 줄이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먹은 단백질이 근육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거나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노년의 단백질은 스테이크를 얼마 먹느냐가 아니라 입에서 부드럽게 씹히는지, 위에 부담 없이 잘 내려가는지, 류신이 충분한지, 밥, 비타민 D 가벼운 운동과 함께인지, 이 4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 조건을 잘 만족시키는 노년에 특히 좋은 단백질 음식 3가지를 순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계란 두부보다 좋다. 몸이 팔팔해지는 음식 3가지. 첫 번째, 콩 단백질 세트.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부터 떠올리지만 노년에는 콩 단백질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볶은 콩가루와 검은 콩을 세트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콩 단백질 세트는 왜 좋을까요? 먼저 볶은 콩가루는 물기가 거의 빠진 농축 단백질이라 같은 콩이라도 두부보다 류신이 훨씬 풍부합니다. 가루라서 이미 잘게 부서져 있어 위에 오래 머물지 않고 소화 흡수가 빠른 편입니다. 우유, 두유 미지근한 물에 섞어서 마시면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100g의 단백질이 든든하게 들어있고,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있어 혈관을 지켜주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근육재료 혈관 청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럼 이 음식들은 언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 혹은 저녁 간식 시간에 미지근한 우유, 두유 200ml에 볶은 콩가루 2-3스푼을 타서 드세요. 당뇨 있으시면 꿀 설탕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 3-4회는 검은 콩을 미리 푹 삶아 두셨다가 밥 지을 때 현미와 함께 한 줌 넣어서 검은 콩 현미밥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씹기 불편하시면 삶은 콩을 살짝 으깨서 밥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콩을 드신 뒤 배가 너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많이 차면 처음엔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고, 신장 기능이 많이 나쁜 분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바다 단백질 세트. 작은 새우, 통조림, 고등어, 꽁치, 싸구려 반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년에는 최고급 단백질 보약입니다. 먼저 건새우는 작지만 단백질과 칼슘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음식인데요.
물기가 거의 빠진 건조 상태라 단백질 농도가 매우 높고 껍질째 먹으니까 칼슘 아연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잘게 부숴서 먹으면 치아가 약해도 부담 없이 씹을 수 있고 위에 오래 머물지 않아 소화도 비교적 편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 플러스 오메가3 두 가지를 동시에 줍니다. 통조림은 고압으로 익히기 때문에 뼈가 부드러워져 통째로 씹어 먹을 수 있어 칼슘까지 챙기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손질이 필요 없고 싸고 보관이 쉽다는 점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그럼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먼저 건새우는 된장국, 미역국 끓일 때 한 줌 넣어서 육수를 내거나 마늘, 파랑 함께 살짝 볶아서 건새우 볶음 반찬으로 드세요. 치아가 많이 불편하면 믹서에 살짝 갈아서 가루처럼 나물 밥 위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통조림은 묵은지랑 같이 푹 끓여서 김치찌개로 드시면 단백질, 오메가3 유산균까지 한 번에 섭취 가능한데 이때 국물은 너무 짜지 않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양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건새우 한 줌, 등푸른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면 노년 단백질, 칼슘, 오메가3를 꽤 든든하게 채우는 양입니다. 다만 고혈압, 신부전 있으신 분은 통조림 국물까지 다 드시면 나트륨이 많아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국물은 조금 남기고 건더기 중심으로 드세요. 세 번째, 아침에 최고의 선택, 마른 생선 황태. 황태는 말 그대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오랫동안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며 말리는 과정에서 물은 빠지고 단백질과 아미노산만 꽉 차게 남습니다. 특히 노년분들께 좋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드럽게 끓이면 소화가 아주 편하다입니다. 황태를 잘게 찢어 국으로 끓이면 치아가 약해도 위가 약해도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백질 밀도가 높고 류신이 충분하다입니다. 같은 무게의 일반 생선보다 농축된 단백질을 드시는 셈이라 근육 스위치를 켜는 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 아침에 먹기 딱 좋은 형태라는 점입니다. 따뜻한 국으로 드시면 위도 편하고 하루 전체 단백질의 시작을 부드럽게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황태를 쉽게 먹을 수 있는 실전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황태 달걀국 한 그릇과 밥 한 공기를 먹는 건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황태 한 마리를 30분 정도 물에 불린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손으로 찢습니다. 두 번째, 냄비에 참기름 약간 두르고 황태를 살짝 볶다가 물 약 1리터를 붓고 끓입니다. 세 번째, 끓어오르면 다진 마늘 1스푼, 소금은 살짝만 넣어 간을 맞춥니다. 마지막에는 달걀 한두 개를 풀어 넣어주세요. 황태 단백질, 달걀 단백질의 황금 조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밥 한 공기를 꼭 곁들이는 겁니다. 밥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이 단백질을 근육 쪽으로 보내는 배송 트럭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아침에 위에 부담 없이 단백질 20g 내외를 벌써 채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진짜 근육이 붙는 기적의 식사법.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를 보셨고 이제는 어떻게 조합하면 근육으로 잘 붙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년분들 중에 살찔까봐 밥은 밥만 먹고 고기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너무 부족하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먼저 쓰이고 근육을 새로 만드는 데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일부는 지방으로, 일부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단백질 1에 밥 2, 3 정도 비율이 좋습니다. 예시로는 황태 달걀국을 드실 땐 밥 한 공기, 오리고기 생선을 드실 땐 밥 1에서 1.5 공기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당뇨가 심하신 경우는 당연히 개인별 조절 필요하다는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단백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걸 어디에 쓸지 지휘해주는 영양소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너무 부족하면 단백질을 열심히 먹어도 배 쪽 지방만 늘고 팔다리 근육은 잘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0-30분 정도 햇빛 쬐기 필요하면 소량의 비타민 D 보충제를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은 쓰는 곳에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사 후 20-30분 가벼운 걷기가 중요한데
집안이라도 왕복으로 천천히 1000보에서 2000보 정도 걸어주시면 여기에 단백질 좀 보내 하는 신호가 근육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5번째, 근육을 키우는 간단한 생활 습관 5가지.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 먹는 건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운동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아령 사고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건 집에서 지금 계신 데서 그냥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에 10분, 많아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가 중요하지 세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활습관 1번째, 식사 후 10분 지방 걷기 앤드 발 뒤꿈치 들기. 단백질을 드신 뒤에 근육 쪽으로 보내려면 몸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식후 살살 걷기와 종아리 자극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10분만 집안에서 왕복으로 천천히 걸어주세요. 거실 안방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걷다가 잠깐 서서 의자나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10번을 하면 종아리 근육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숨이 차면 속도를 줄이고 말은 할 수 있을 정도 속도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은 평지 걷기만 하시고 발 뒤꿈치 들기는 통증이 없을 때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활습관 2번째, TV 보면서 하는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이 넘어짐을 막아주는 제일 중요한 근육입니다. 헬스장 스쿼트 대신 집에서는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효과가 정말 큽니다. 식탁 의자처럼 안 움직이는 의자를 준비합니다. 엉덩이를 의자 앞쪽에 걸터 앉듯이 대고 양발은 어깨 너비, 필요하면 손으로 의자를 살짝 짚고 천천히 일어나기 다시 앉기, 이 동작을 10번 해주세요. 아침에 1세트, 저녁에 1세트 이렇게만 해도 한 달 뒤에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훨씬 덜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은 완전히 앉지 말고 70%만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듯 반만 앉았다 일어나기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생활습관 3번째, 물병으로 하는 팔 근육, 어깨 근육 운동. 손주 안아 올리실 때, 장바구니 드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팔, 어깨 근육입니다. 집에 있는 500ml 물병 2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물병 2개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팔을 옆으로 내려둔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서 물병을 어깨 쪽으로 들어 올렸다 내리기 10번. 그 다음에는 팔을 앞쪽으로 곧게 뻗어서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다시 내리기 10번. 이 두 동작을 하루에 한 번 TV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엔 빈손으로만 동작을 익히고 그 다음에 500ml를 1리터로 서서히 늘리시면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그 무게는 아직 이른 거예요. 약간 묵직하다 정도까지만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활습관 4번째, 계단 한 층만 규칙. 무릎이 심하게 안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계단이 최고의 하체 운동입니다.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딱 한 층만 규칙을 정해보세요. 엘리베이터 타실 때 한 층 일찍 내려서 한 층만 계단으로 올라가기. 아파트 5층이시면 1층까지는 엘리베이터로, 마지막 1층만 계단으로. 이렇게라도 매일 조금씩 계단을 밟으시면 허벅지, 엉덩이 근육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려가는 계단은 무릎에 더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를 때만 활용하시고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세요. 생활습관 5번째, 근육은 밤에 자라니 잠과 물을 챙기기. 단백질 드시고 가볍게 움직이고 나면 근육은 밤에 자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면이 근육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는 누워서 하루 최소 6, 7시간은 자려고 해보세요. 잠이 너무 부족하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회복이 잘 안됩니다. 수분도 근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나이 드시면 일부러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신장, 혈관, 근육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물, 보리차 등 합쳐서 1에서 1.5리터 정도 잠과 물이 받쳐줘야 오늘 먹은 단백질과 오늘 한 움직임이 진짜 근육으로 자리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식습관은 황태, 건새우, 등푸른 생선, 콩, 검은 콩, 들깨, 차조기 같은 노년에 맞는 단백질을 챙기고, 단백질 드실 때 밥,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지 말고 비타민 D, 햇빛을 더해주시고, 둘째, 식후 10분 집 안 걷기,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 물병 8운동, 계단 한 층만, 그리고 밤에 충분한 잠과 물. 이 두 가지만 바꿔도 3개월 뒤에 몸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몸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오늘부터 뭐부터 해볼지 딱 한 가지만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황태 달걀국 밥 한 공기 먹어볼게요. 식후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은 꼭 해볼게요. 이렇게 나만의 한 가지 약속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그 약속 꼭 지켜보시라고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한 번에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 한 숟갈, 오늘 10분, 오늘 한 번 일어나 보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다리, 손주 안아줄 힘, 계단을 스스로 오르내리는 그날까지 든든한 아침 TV가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